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가끔 보게 되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의 어떠한 절세 전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산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는요, 자폐아 증세를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변호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우영우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인사할 때 독특한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하는 아주 재미있는 멘트를 보고서 이 드라마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네 번째 이야기는요, 삼형제의 난이 되겠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 농지를 삼남인 농사꾼인 동동삼이 상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남하고 이남은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20년 경과 후에 그 농지가 개발지역으로 선정돼가지고 토지보상금을 무려 100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됐습니다. 토지보상금 100억 원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서 도시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 달려왔죠. 그래서 첫째 동동일, 둘째가 동동이, 이름이 참 희한하죠. 셋째가 동동삼이잖아요. 동동삼을 찾아와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로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어떠느냐, 장남이 50%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50억 원이고요. 차남은 30%, 30억 원이고요. 삼남은 20%인 20억 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강요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동동삼은 굉장히 착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또 황당한 일도 저지르게 됩니다. 뭐냐면요. 세금, 양도소득세가 나오거든요. 양도소득세는 모두 삼남인 동동삼이 내기로 한다는 그러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니까 나중에 동동삼은 20억 원을 받아도 양도소득세가 22억 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졸지에 100억 원을 보상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때요? 빚만 거의 2억 원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동동삼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민법에는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요,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했을 때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면에 날인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찾아와서 구제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민법의 110조에 보면요.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장남이 삼남한테 거짓말로 사기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요. 그 장남, 차남, 삼남이 다 3분의 1씩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남이 50%, 그 다음에 차남이 30%, 삼남이 20%라고 하는 사기를 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사기자의 고의, 그 다음에 기망행위, 기망행위의 위법성,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2단계로 이루어져야 된다. 기망과 착오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착오와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증여계약서는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입증할 증인이 없었습니다. 당사자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동삼의 친구 마을 이장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딱한 이야기를 듣고서 동동삼의 친구는 기꺼이 증언을 해주기로 했죠. 그러나 억울하게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 이장은요, 자신은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아마도 매수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요. 동동삼은 패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모종의 은밀한 작전이 개시됩니다. 바로 그 작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증거를 만들기 위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증여자가 그 수증자로부터 맞는 것이죠. 즉, 싸움을 걸어서 증여자가 구타 유발을 해서 수증자가 증여자를 때리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죠. 조부기일에 삼형제가 모인 제사 자리에서
동동삼의 딸, 이름이 또 희한하죠. 동그라미가 백부들한테 엉겨붙어서 매를 맞고 동동삼도 같이 얻어맞습니다. 경찰을 부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품을 팔았다는 말이 있듯이 매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매를 맞아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증여 취소가 되겠습니다. 증여취소는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에 있는데요. 보시면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었을 때는 증여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를 했으면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 취소를 할 수 있고요. 이때 범죄 행위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죄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동동삼은 승소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토지보상금 100억 원 전부를 수취할 수 있었고요. 양도세 22억 원을 공제한 이후에 78억 원의 갑부로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동삼은 굉장히 착한 농부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해 주기로 하고 모든 세금을 제하고 나서 3분의 1씩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이때 모든 세금은 양도세도 있지만 증여세도 있었겠죠. 자, 권선징악으로 끝난 이 드라마가 주는 어떤 시사하는 바를 한번 제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계약문서 작성 시에는요, 반드시 전문가의 감수와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일까요? 소송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증인 섭외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가짜로 만든 그 증인을 내세운다는 것은 위법이겠지만요. 자신의 편에 서서 증언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드라마에서는 그 동동삼의 친구 이장이 오히려 피고인들한테 매수당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소송은 반드시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증거가 이긴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동동일, 동동이 같은 경우에는요, 사기를 쳐서 돈을 빼앗았지만 범법 행위는 삼가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동삼일이든가 동그라미를 패면 안 됐죠. 결국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슈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동동삼이 그 100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지만은 양도세 22억 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동삼이 사전 증여, 농지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배우자 및 딸들한테 증여를 했었더라면 아마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증여에 대해서도 이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슈도 세금과 관련된 건이 되겠습니다. 동동삼이 승소를 했지만은요, 양도세 22억 원, 그 다음에 형제들이 나눠 갖는다고 했잖아요. 무려 증여세를 18억 원을 내고서 각각 20억 원씩 나눠 가진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절세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형제한테 증여를 했다. 그랬을 때는요, 29억 원을 형제한테 증여합니다. 그러면 1천만 원만 증여재산 공제받고 28억 9천만 원에 대해서 40%, 1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빼니까 증여세는 10억 1,600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29억 원을 받지만 실수령액은 19억 3,4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랬을 때 형제들한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가족까지 해서 수증인을 다수로 해서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증여세를 절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인 동동일 가족이 되겠습니다. 동동일과 부인, 조카 각각한테 9억 6,700만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요, 1천만 원 공제받고 9억 5,700에 대해서 30%, 그 다음에 6천만 원의 누진 공제해서 각각 2억 2,700만 원, 총 6억 8,100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전에 비해서 2억 3,500만 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동동이 가족한테도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세후 수령액을 삼형제가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드라마를 보면서 동동삼의 친구 이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친분을 누려왔던 동동삼과의 어떤 절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의 최대 피해자는 이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남의 소송에 휘말리지 않거나 혹시라도 휘말리게 된다면요, 정의롭게 행동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었겠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종합자산관리사의 평생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돈과 명예, 행복한 가족관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보고서 절세 전략하고 자산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